근데 들어보면은 이제 GPU 시장도 완전 핫한데 네. 이제 CPU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가 꿈이 뭐라 그랬죠? 반도체 시장에서 짱 먹는 거? 네. 그럼 엔비디아가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거 놓칠 수 없죠. 아, 놓칠 수 없죠. 네.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잖아요. 네네네. 최근 증시의 핫한 이슈들을 한 입씩 먹어보는 시간 이슈 한입.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오늘도 창쌤 최창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오늘 이슈 한 입에서 다룰 증시의 핫한 이슈 뭔가요? 최근에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엔비디아 더 가는 거야? 엔비디아 AI 반도체 시장의 총화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고요. 과거에는 AI 반도체라는 그런 칩이 따로 없었어요. GPU라고 불리우는 그래픽카드 연산장치 그런 걸 중심으로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보다 좀 약간 네임밸류는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AI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AI 반도체 시장이 2030년에는 1179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엔비디아가 있다. 네, 엔비디아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던 숨은 뒷얘기들을 희건님한테 들려드리면 좀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구나. 그런 주제를 준비 갖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두둥. AI 전쟁. 어차피 승리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vs 인텔 CPU 꿀꺽? 인텔이 예전에 정말 명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인텔은 외계인 고문설의 기원이 됐던 회사가 바로 인텔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좀 잘 나가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던 인텔의 지위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인텔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면서 미국 최고 가치의 반도체 기업이 됐잖아요. 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위와 3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외계인 고문의 대명사였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죠? 발열. 아. 그러니까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너무 고성능 효율에 집중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을 한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성능이 향상되면서 또 인공지능이라는 또 시대적인 테마와 맞물리면서 급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2020년 3분기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480억 달러. 오. 그리고 인텔 시가총액은 2,460억 달러. 넘었네요. 네, 2020년 3분기에 처음으로 넘었고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은 2조 2,500억 달러고요. 그리고 인텔은 1,88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와, 정말 몇 년 사이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몸집을 불렸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텔의 시총을 초월한 엔비디아, 어떻게 시작된 기업인가요? 참고로 젠슨 황님도 스탠포드 대학교 석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출신들이 거의 실리콘밸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분이 원래 AMD에서 그 CPU 설계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을 비롯해서 세 분이서 나도 CPU 한번 만들어 볼래? 그리고 나서 창업한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창업을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CPU를 만들던 회사. 어떤 회사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짜잔. 오, 아이팟! 아이팟 클래식이고요. 네. 아이팟 클래식의 SoC 개발 업체였던 포탈 플레이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엔비디아도 SoC,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CPU에 해당되는 칩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CPU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왜 GPU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아무래도 GPU가 성장성을 더 높게 봤던 것 같아요. 체면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인텔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으니까 좀 약간 우회하는. 그리고 또 아마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패션 혹시 가죽 자켓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되게 영하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자신만의 고집이라든지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GPU 시장이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의 GPU가 AI를 학습시키고 또 운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반도체라는 점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틈새 시장에 머무를 수 없다. 주류 시장으로 가겠다. 하면서 그렇죠. 우뚝 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도 CPU를 만들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차이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잠깐 CPU와 GPU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실 텐데, CPU는 직렬 연산이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연산을 쫙쫙 해주는 방식이고요. GPU는 병렬 연산이라고 해서 단순한 연산을 매우 빠르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제 컴퓨터를 처음 사자마자 그걸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했었거든요. 게임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픽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픽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 GPU가 중요해 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려고 했던 거? 그래요? 네. 왜요? 네. 엔비디아가 꿈이 뭐라 그랬죠? 반도체 시장에서 짱 먹는 거? 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설계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RM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왜 안 됐죠? 독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헤게모니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패권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참고로 ARM은 유럽에 있어요. 영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엔비디아가 ARM까지 가져가 버리면 엔비디아가 독점하잖아. 안 돼. 그래서 그런 반독점 때문에 ARM 인수가 안 됐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이제 GPU 시장도 완전 핫한데 네. 이제 CPU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드웨어 시장을 우리가 다 점령을 하겠다. 네. 이 말인데 그러면은 이거 인텔이 가만히 있을까요? 앞으로 인텔과 엔비디아 약간 장르는 달랐는데 이제는 서로 겹치는 장르에서 또 서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와. CPU, GPU 여기 사이에서 굉장히 큰 격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텔도 AI 칩을 설계 능력이나 이런 건 되니까 인텔도 AI 칩 시장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텔을 꿀꺽한 건 아니고 꿀꺽까지는 아니고 그냥 칩만 꼴깍 삼키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엔비디아 vs 애플 시총 꿀꺽? 또 꿀꺽인가요? 네. 아니 근데 애플 너무 잘 나가서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와 애플은 또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순위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2위는 애플, 3위는 엔비디아. 오. 근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바짝 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애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갔던 게 2년 걸렸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8개월 만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와우, 많이 쫓아왔네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요? 애플은 하드웨어 잘 만들죠. 스마트폰 잘 만들죠. 근데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죠? AI가 없어요. 아하! 네, AI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둘 사이에 그 시총 경쟁이 격화된 거예요. 그럼 사이 좀 안 좋겠어요. 사이 안 좋아요. 이거는 시총 경쟁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역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2008년 맥북 프로에 지포스 8600M GT 칩이 들어갔나 봐요. 아마 그래픽 카드로 이제 엔비디아 걸 썼었어요, 예전에. 근데 얘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야, 우리 거 전기 별로 안 먹어. 우리 거 성능 이만큼 낼 수 있고 전기 별로 안 먹으니까 발열이 안 난다. 발열이 안 난다. 어필을 했구나.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었겠죠. 근데 갑자기 맥북들이 죽기 시작해요. 왜 발열 때문에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발열 때문에 사망하는데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사망하면서 그 메인보드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와. 그게 범프 게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었고요. 그때 썼던 막 맥북들 리콜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 650M 배터리 드레인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포스 GT 650M이라는 요 GPU가 사기를 친 거예요. 실제로는 전기 요거밖에 안 먹었는데 전기를 더 많이 먹은 거죠. 그건 진짜 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네,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또 2013년에는 맥북에서 우리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려면은 덥네. 그건 좀 아니다. 네네.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손절할 만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애플이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슈퍼갑이 됐잖아요. 네네네. 내가 너 손절하고 살짝 후회해 이러고 있을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시대적인 흐름, IT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 트렌드에서 애플이 선도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업인 건 맞았지만 결국은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놓쳤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라는 성장 모멘텀을 탑재하지 못한 거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뭐 유수의 IT 기업들 중에서 거의 손꼽힐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까 애플도 뭐 새로운 개발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이제 맥북에 들어가는 CPU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일단은 그런 AI 칩 쪽으로 애플이 좀 더 분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 사실, 또 시가총액 2위라는 또 자존심을 건 경쟁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요걸 좀 뜯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하,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네네. 없을 것인지. 그리고 또 과연 애플은 독자 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 칩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건지. 근데 만약에 독자 칩을 개발하지 못하면 엔비디아가 더 잘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앞으로의 기출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한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오. 엔비디아 vs 테슬라. 오. AI 꿀꺽? 보통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 테슬라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전기차 정말 10,000원이면 뭐 1000km 탈 수 있어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서 전기차가 좀 시들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율주행. 네. 그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밀고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에서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카메라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인식한 사물을 계속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무술 도장. 도조! 예, 도조에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 그 학습! 머신러닝. 네. 제일 잘하는 회사? 엔비디아!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떠오르는 혜성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자율주행 네. 시장에도 손을 뻗어보자. 네,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과 겹치는 거죠. 대신에 엔비디아는 아직은 센서 방식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더 좋아요? 어떤 방식이 더 좋으냐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수준이에요. 아직은 네. 어렵구나. 네. 아무래도 센서를 많이 쓰고 뭐 레이더 쏘고 막 장착하고 이러면은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센서가 달려 있으면 카메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특히 안개 낀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는 센서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제성에 초점을 둘 거냐, 안정성에 방점을 둘 거냐,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뭐가 더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센서 열심히 때려봤고 그리고 그 센서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또 엔비디아도 제일 잘하는 게 머신러닝, 딥러닝, AI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학습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 두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에 다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가장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네. 또 도조 컴퓨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쉽게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어떤 브랜드에서만 쓸까요? 테슬라에서. 맞아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아.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결국은 전기차라는 것이 배터리, 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배터리, 모터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이잖아요. 또 요즘 샤오미 같은 회사가 애플도 못 만들었던 전기차를 샤오미는 3년 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세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자른 것은 자율주행인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짜잔 하고 나타난다면 이런 문제들도 곧 커버되지 않을까. 진짜 꿀꺽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른 거와 만나면 시너지가 빵 터지나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또 헬스케어 중에서도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런 쪽으로까지 인공지능이 확산될 수 있어서 엔비디아 플랫폼의 파괴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가 로봇도 하는 거예요? 뭐 예. 전기차 로봇 하면은 우리 테슬라 아닌가요? 엔비디아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그쵸. 접목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시장이 2030년까지 글로벌 로봇 시장이 1,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그거 놓칠 수 없죠. 놓칠 수 없죠. 네. 제일 잘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해. 그래서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래서 AI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본인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AI 시장을 말할 수 없게 네. 그렇게 좀 이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AI에서 엔비디아가 없는 분야는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고요. 크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07년에 나왔어요. 되게 빨리 나왔네요. 네, 생각보다. 2007년에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야 여기서 놀아, 여기서 코딩해, 이걸로 뭐 네가 알아서 뭔가 연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 우리 칩 써서 잘 만들어 왔어. 그치만 너희들이 직접 슈퍼컴퓨터 만드니까 힘들지? 알았어, 우리가 슈퍼컴퓨터 만들어서 너희 구독으로 써. 와,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엔비디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DGX 클라우드라고 불리우는데 이 정도까지 왔어요.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현재 AI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엔비디아의 미친 독주를 네. 미친 독주를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재밌고도 어려운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AI 산업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AI 반도체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가장 큰 고민이 일단 엔비디아를 한 축으로 놓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을 좀 집어넣는 그런 류의 ETF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그런 ETF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첫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예, 이 ETF가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참고로 미국 반도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그런 ETF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를 한국 투자자들이 가만히 냅뒀을까요? 안 냅뒀죠? 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있어요. 그거 쏠쏠한데요? 예,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랑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좀 주춤하니까 그 사랑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은 갈 때야. 예, 역시 갈 때 가더라도 AI로 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엔비디아와 맞물리는 그런 투자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창쌤과 함께 증시의 핫한 이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분들은 프로그래머 3명이서 그래픽카드 만드는 그런 회사를 또 시작해가지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요. 이분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굴지의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더 핫한 이슈로 만나요. 안녕.